안녕하세요. 자, 여기 우리 6월 평가원이 막 끝났는데 2016학년도 6월 평가원이다. 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을 토대로 해서 11월 본수능을 내는데, 이제 재작년 같은 경우는 B형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6월 평가원 때 96, 9월 평가원 때 96, 수능 가서 96 이렇게 평이하게 됐던 적이 있어요. 요게 2014 재작년의 일이야. 근데 이제 6월 평가원이 지금 98.1등급 또는 100.1등급으로 예측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쉬웠다. 이제 결정이 됐어요. 6월 평가원은. 그러면 이제 9월 평가원을 쉽게 내는 방법이 있고, 쉽다. 아주 어렵게 내는 방법이 있는데, 어렵게 내는 게 학생들한테는 더 좋아. 6월에 쉬웠고 9월에 어려워서 11월 본수능에 6월과 9월의 중간 형태로 나오는 게 이상적인 결과일 거야. 중간 형태. 그래서 6, 9월의 평가원도 이제 학생들의 실력을 측정하고 가늠을 해보는 거지. 자, 6월에 예를 들어서 98.1등급, 9월에 뭐 90.1등급, 그러면 이제 수능 가서 94.1등급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작년의 경우는 6월에 94, 요게 100이 됐죠. 굉장히 쉬웠지. 근데 3번 시험 중에 한 번은 어려워. 그래서 이게 91.1등급으로 아주 어렵게 나왔던 게 작년 수능이야. 그래서 이제 뒤통수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켜본 결과는 수능장 가서 특히 어려운 게 더 안 좋아. 이때 어려워야 돼. 자, 그래서 지금 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1안이 있고 2안이 있는데, 1안은 작년 수능 2015 수능 아니야. 근데 2안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 6월 평가원 보고 나서 정말 쉽다, 공부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야. 참고로 적어놔. 2015 수능 이전에 2010년 6월 평가원 때 1등급이 93, 2010년 9월 평가원 때 1등급이 94. 근데 이게 2011 수능 가서 확 어려웠다. 90.1등급. 만점자가 403명 나왔어. 이때는 이제 A, B 다 포함해서야. 그래서 이게 뒤통수 첫 번째 뒤통수였고, 2011년 6월 평가원이 98, 2011년 9월 평가원도 98. 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 쉬웠다. 그런데 2012 수능 갔더니 94 1등급. 두 문제 어려웠지만 체감 난도가 확 어려워졌던 거야. 그리고 작년에 B형 1406 평가원 94, 1409 평가원 100, 100.1등급도 있으니까. 그리고 2015 수능 가서 91.1등급으로 만점자가 280명, B형. 물론 94 1등급 되면 이제 1000명 돼요. 1000명 좀 넘는데, 이런 사례를 좀 적어두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6월 평가원이 학생들한테 좀 공부를 하게 만드는 평가원이 어떤 게, 옛날 평가원 2009년도까지 10년 이전은 6월이 원래 어려웠어. 그리고 9월이 쉬웠다가 수능 가서 이 중간 형태를 찾는 사례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 어쨌거나 작년의 사례, 재작년의 사례가 있고, 재작년의 사례는 이제 물 건너간 거야. 이게 98이나 100.1등급이니까. 그래서 재작년 사례가 아니라 작년 사례가 될까 걱정이 되고, 그 이상적인 건 이쪽이다라고 따로 적어둬. 자, 18주차. 우리 이제 6월 평가원이 막 끝났으니까 요거 기억나지? 13주차. 여기서 뭐 했어 우리? 흐르는 북 했죠? 흐르는 북. 여기서 제시문 2분의 1 똑같았어. 체일남의 흐르는 북. 물론 08 수능에 나왔고. 자, 7주차. 옛날 예적 거다. 반갑지 되게. 빈들레가 있네. 7주차에서 어이 못 오던가 부삼일로 못 오던가. 0309에 나왔던 거야. 많은서 나올 거라고 했는데 그게 나왔고. 14주차는 숙제를 제대로 했으면 전후치전. 이게 제시문이 2분의 1이 똑같아요. 전후치전이. 그러니까 지금 B형 시험지나 A형 시험지 뒤져보면 여전히 역대 수능평가원을 많이 활용하고 있으니까 공부 방향은 옳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자, 넘겨보자. 허생전은 인터넷 수능 A형 거고,
이거 선생님이 일주일에 걸쳐서 된 거야.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널리 알려지고 아주 쉬운 제시문이 나오면 학생들이 뭐 가볍게 풀려고 하지. 근데 장난 아니게 어렵다라는 걸 느꼈을 거고. 첫 번째 문장 봐. 이때 변산의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요게 한자 어휘로 바꾸면 아주 어려워져. 우글거리고 있었다 한자 어휘로 뭐라고 그래? 요즘 신문 헤드라인에 나오잖아. 도둑이나 전염병이 막 무성하게 번지는 걸 뭐라고 해? 창궐하다. 오케이. 전자공학과. 자, 우글거리고 있었다에다가 저거 창궐하였다야. 요게 이제 요즘 신문 헤드라인에 이 메르스는 젊은 학생들은 괜찮아. 그거는 튼튼하니까 면역력도 있고. 그 노량진매가에 그러니까 평가원 당일날 목요일날 온 에너지를 쏟고 그 다음날 와서 이제 평가원 시험지 뭐 해설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한 녀석이 사라졌어. 갑자기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 메르스인가 봐요 하면서 막 설사 나오고 그 저기 고열 있다고 해서 너가 어제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럴 거야. 저기 장염이겠지. 장염이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이 겁이 나니까 하여간 수업을 땡땡이 치고 사라졌는데 문자가 왔어. 장염.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푹 쉬다가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래. 에너지를 다 쏟아서. 내가 2009년도에 강남대성 인문 6반 담임이었는데 우리 반에 정확히 신종플루를 3명 정도 걸렸었거든. 그때 수능 당시에. 여기에 2009 수능 뒤에 있으니까 좀 이따 살펴보기로 하자. 자, 넘겨봐. 허생전 인터넷 수능 A형이야. 그 다음에 7번에서 11번. 가시도 좋은 시고 나시도 되게 좋은 시야. 윤동주의 바람이 불어. 그 다음에 서정주의 동천다 별표 치고. 김수영의 사령은 이게 2008 수능에 적중했던 거야. 넘겨봐. 연려함양 박시전은 인터넷 수능 B형. 자, 여기 14번이 가장 어려워요. 14번 문제는 사건의 재구성. 자, 서산대 지금 아전1이 이야기한 내용이 있고 아전2가 이야기한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니까 막 뒤죽박죽 됐어, 시간이. 그래서 이 아전1, 아전2의 대화를 잘 정리하면 결혼식 이전과 결혼식 이후로 나뉘면서 14번에 그 서사, 시간의 흐름, 사건이죠, 사건. 사건의 재구성. 이걸 알면 답이 쉽게 보일 거야. 근데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틀렸어. 다음 유능길의 날개 또는 수갑. 요거 인터넷 수능 B형 거고 어떤 반은 이제 대체로는 18번이 좀 어렵고 상대적으로 17번을 좀 많이 틀린 그런 학생들도 있다. 20번 문제 간접 높임. 선생님께서는 키가 매우 크십니다. 선생님께서는 귀가 밝으십니다. 이렇게 간접 높임을 할 수 있어요. 귀가 밝으십니다를 써놔 하나. 선생님께서는 귀가 밝습니다. 밝으십니다. 이렇게 간접 높임을 하는 겁니다. 사장님 회의가 있으십니다. 교장선생님 훈화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래야 돼. 사장님 회의가 계십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훈화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이거는 계시다는 무조건 사람 주체. 사람 주체하고만. 내가 친구 한 명 소개해 줄게 이렇게 적어야 돼요. 줄게가 아니고 줄게. 소개해 줄까? 이럴 때는 이제 의문으로 끝날 땐 깐데 줄게 이래야 돼. 그 다음에 소개하다, 교육하다, 작동하다, 개방하다 이거는 시키다라고 쓸 필요가 없어. 이거 여러 번 했죠. 시키다의 의미가 안에 있는 셈이야. 자, 7쪽으로 가봐. 92.1등급. 이거 만점자가 643명이었어. 92.1등급. 근데 공부 수능 문제 굉장히 좋아. 자, 여러분들이 16주차에서 0806 평가원, 17주차에서 0809 평가원을 딱 풀고 공부하고 그대로 2009 수능으로 간다면 그대로 반영이 됐다는 걸 알아. 여기서 출제자 2분의 1, 여기서 출제자 2분의 1이 들어갔어. 확실하게. 문제가 똑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마무리 필살기가 이게 전국의 만점자가 643명밖에 안 나왔던 시험이야. 2009 수능이다. 근데 문제가 진짜 좋아. 2009 수능하고 자 적어도 거기다가 97 수능과 2000 수능과 2009 수능이 특히 좋아. 수능 중에서도 문제 중에서도 가장 좋은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꼭 16주차 0806, 17주차 0809를 풀고 요거를 딱 실전 훈련을 하면 아 이래서 마무리 필살기를 하는구나가 딱 느껴진다. 92.1등급 643명이다. 선생님 우리 반 학생들만 6명이나 나왔어. 54명 중에. 근데 이제 강남대성 그때 담임하면서 아침에 일찍 가서 7시 40분 50분에 마무리 필살기를 시켰다고 학생들한테 전과목. 담임선생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효과가 큰다니까. 넘겨. 자 12번 문제. 그 조성하고 조장하고 여러 차례 언급했던 한자어의 문제고 11번 문제 대명사 문제야. 이거 2014년에도 그대로 나왔어요. 대명사 문제가. 그 다음에 13번, 14번, 15번. 14번 문제. 요거 6월 평가원에 언간으로 나왔다. 요게 옛 문헌의 문장부호거든. 옛 문헌의 문장부호니까 여기 가서 16주차에 가서 이거 딱 보고 보면 문제가 똑같은 게 있어. 14번 문제. 또 15번 문제는 어려워요. 넘겨봐. 16에서 19번인데 이 언간에서 그 19번 문제가 또 나온 거야. 19번 문제도 언간에서 나왔어. 거기다가 0806 언간이라고 적어. 19번 문제도 0806 언간에서 나온 거야. 이것도 그대로 나온 게 14번도 그래. 14번도 0806 언간에서. 그러니까 6월 평가원 때 이 언간을 내신 분이 수능장에 들어가신 거야. 확실하게 들어갔어. 딱 보면 똑같구나라는 거 느껴 너희들이. 그래서 0806 언간, 0806 언간은 수능 마인드 세우기에도 있어. 그거를 풀고 나서도 딱 보면 아 이거 14번하고 19번 똑같은 신분이 냈구나라는 게 보일 거야. 다음 13쪽으로 가. 김승옥의 역사. 자 요거 수특 B형에 있어요 올해. 그런데 수특 B형에 있는데 별표 쳐두고 그래서 20번에 4번 선택지 가봐. 20번에 4번 선택지 가봐. 선택지 읽어보면 현학적인 표현을 주로 사용하여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이 현학적인 표현이 이번에 평가원에도 나왔어. 김유정의 본범에도. 현학적 학식의 두드러짐을 자랑하며 뽐내다. A형 학생들 알 거야. 저거 1506 A형 김유정의 본범 34번에 3번 선택지 현학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등장인물들의 긍정적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그 요리 가서 틀린 녀석들이 의외로 많아. 저기 정답률 조사해보면 A형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런 어휘가 약한 거야. 여전히 재활용되잖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 1인칭 관찰자 시점처럼 써져 있어가지고 틀리고 그래. 얘들아 이 현학적인 표현은 2005 수능 도산 12곡하고 1309 A형 껍빗단이하고 2014 A형 난소공. 그러니까 전부 다 34번 문제의 단골 선택지야 이게. 도산 12곡 빼고. 자 그래서 주로 A형에서 주로 나오는데 20번에 4번 선택지 하나하나 잘 정리하도록 해. 수능 특강 B형에 있습니다. 넘겨. 15쪽에 28번이 최고 난도야. 28번 요 문제는 지금까지 60문제가 출제된 문제야 이게. 60문제가 출제된 문제다. 작년에 EBS에 님의 침묵이나 나뭇잎 하나 다 있었어. 28번 별표 1이야. 넘겨. 17쪽 별표. 많은 재수생들을 만들어내었던 공룡 발자국 계산 문제가 나와. 시간을 많이 빼앗겼다. 어려운 게 아니라 시간을 많이 빼앗긴 건데 요거는 2008년 9월 평가원 남극의 빙하 그거하고 유사한 거야. 근데 요게 더 어려웠어. 넘겨. 난소공이 2014 A형에도 나왔죠. 자 38번 오다의 시학의 변형 문제야. 오다의 시학의 변형 문제야. 거기다가 2014 A형이라고도 적어놔. 난소공. 다음 19쪽 42번 별표쳐. 이거 문제 아주 좋아. 필연적 인과 따지는 거. 이거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요 문제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고 나서 선생님이 그 중압감에서 좀 벗어난 측면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내가 가르치는 제자들은 다 100점이나 1등급 나와야 된다는 중압감이 아주 강했고 해결이 안 되는 학생들이 있었다고. 잠을 한숨도 못 잤거나 아픈 아이들.
그런 학생들 때문에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 42번 문제를 이해하고 좀 편안해졌어, 선생님 입장에서. 자, 거기 보기 봐봐.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은 좋은 열매가 열리는 원인입니다. 영인에는 좋은 씨앗을 심어서 좋은 열매를 수확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국어 영역으로 바꾸면 좋은 문제를 공부하는 것, 좋은 문제로 공부하는 것은 좋은 성적이 나오는 원인이야. 그리고 대다수의 학생들은 여기 영인회처럼 수능하고 평가원을 제대로 공부해서 100점이나 1등급이 나오게 되어 있어. 이 영인회처럼만 되면 문제될 게 없어. 여기 있는 우리 현장에 수없이 많은 학생들도 이대로만 가면 문제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매년 학생들이 수능 당일날 아침 막 3시,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는 거야. 수능 전날 의외로 잠이 안 와, 얘들아. 막 설레고 이래가지고 잠이 안 온다고. 굉장히 12년 동안 닦은 실력을 내일 가서 다 발휘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설레요. 철순에는 좋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제때 주지 않아서 세목골 쳐라.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어요. 물을 제때 준다는 건 복습을 제때 하는 거야. 저거 복습을 제때 해야 돼. 복습, 너희들 이 수업만 듣는다고 해서 지금 봐봐. 1주차에서 6주차까지 시즌 1. 자, 지금 시즌 3 종강인데 시즌 1, 시즌 2, 1주차에서 12주차까지 사실은 9월이나 수능에 나온단 말이야, 거기서. 근데 지금 가서 다시 풀게 하면 또 틀리고 그래. 완전히 내게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이제 100점 나왔거나 98점 나온 학생들의 상당수는 이거 복습을 제대로 한 학생들이야. 어제 A형반 여기서 했는데 A형반 학생들 중에도 100점 나온 애가 딱 이거 복습한 거야. 1주차에서 12주차 쫙 복습 제대로 해서 100점이 나왔다. 자, 물을 제때 주지 않아서 세목골 치고 복습을 반드시 할 것. 복습이라고 적어. 다음, 우리 집은 좋은 씨앗을 심었어요. 그러나 병충해로 좋은 열매가 열리지 않았다. 병충해, 세목골. 건강관리 해야지, 건강관리. 자, 2009 수능 때 우리 반 아이들 3명이 신종플루 때문에 수능을 망한 경우야. 그 중에 이제 한 명은 병원 갔더니 뭐 감기라고 해가지고 걱정을 안 했더니 너무 심해져가지고 체온계가 잘못이 돼서 그런 학생도 있었는데, 신종플루 제대로 걸린 학생들은 2주일 내내 아파. 거의 죽을 듯이. 차라리 죽여달라 막 이 정도. 이 수험생병에는 기흉도 있어요. 폐에 물이 찬다고.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계속 있으면 그래. 근데 이제 다 극복 가능해. 자, 어쨌거나 이때야, 이때. 그리고 한 학생은 수능은 무사히 잘 치렀는데 고려대학교 논술고사 보러 가는데 이제 이 신종플루를 걸린 학생이 있었고, 죽는 건 아니야. 그냥 고통스러운 거지. 또 한 녀석은 이 재수종합반에 나와야 되는데 막판 한 달 동안 선생님 저 신종플루가 너무 두려워서 밖에 안 나가겠습니다 해서 한 달 동안 아파트에만 있었던 애도 있었어. 어머니께서 그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집 밖으로 안 나가. 그래서 일주일 공부하고 2주 공부하는, 혼자 공부하니까 그 와중에 얘가 선생이 된 거야, 스스로. 그래서 딱 풀다가 막히면 이런 건 수능에 안 나와. 이런 건 안 나와. 그리고 수능을 보러 갔는데 다 나와 있더라는 거지. 삼수생이 되는 이유가 딱 정해져 있다고. 재수할 때 내가 공부하고 있는 모든 책의 문제의 궁금증을 다 해결하고 들어가야 돼, 수능장에. 특히 수능하고 평가원은. 근데 이제 그 녀석은 신종플루에서는 벗어났지만 의문 궁금한 걸 해결하지 않고 수능장에 가가지고 삼수한 애도 있었어. 그래서 54명 중에 50명 이렇게 이제 1등급이 나온 셈인데 그 중에 만점자가 6명이나 됐고, 이 6명 이외에 그 단과 듣는 학생들, 동영상 듣는 학생들 다 더하면 그 선생제자들이 60명이 훨씬 넘어, 만점자가 그 해에. 이게 이제 이때는 뭐 EBS에서 적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닐 때인데도 꽤 많이 도움이 됐으니까. 자, 42번 별표 쳐놓고 나의 그러므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과 좋은 열매가 열리는 것 사이에 필연적 인과는 여전히 훼손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때 복습해주고 아프지 말아야 한다. 잠 잘 자고. 알겠지? 나는 이 문제를 보고 나서 이 심리적 부담을 많이 덜었다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더 많이 하기 시작을 했지.
그것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이런 잔소리야. 넘겨. 20쪽. 자 43에서 46번 별표 쳐. 여기서 우리 뭐 배웠어? 0809 평가원에서 백석의 사진 나왔었지. 그게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야. 2015 A형에도 나왔어. 자 0809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이다. 그게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건데 그분이 출제하러 들어간 거지. 그래서 수능장에서 요걸 낸 거야. 동영상 압축 기술을. 근데 요거 여기다가 적어놔. 다시 0809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 2015A 마찬가지 디지털 영상 처리 기술. 여기 43번 45번이 훨씬 어렵다. 여기 문제가. 자 21쪽 박시전이네. 별표. 인터넷 수능 B형에 있어. 여기 시간 부족도 있었고 공룡 발자국에서 하도 시간을 빼앗겼는데 자 19쪽에 필연적인과도 어렵고요. 동영상 압축 기술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박시전도 어려워진 겁니다. 거기 48번 아주 많이 틀렸어요. 그 48번이 별표 3이야. 3. 별표 4 이렇게 나오지. 47번 별표 3, 48번 별표 4. 박시전 어려워. 뭐 홍계월전도 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는데 그 48번 문제가 얘들아 홍계월전 이번에 두 번째로 어려웠던 문제야. 48번에다가 적어봐. 이거 어렵거든. 1506 A형 두 번째로 어려운 게 39번 문제야. 정답률이 53%인가 이래. 반절이 틀렸어. 그게 홍계월전에서 나왔는데 요 문제라고. 48번 문제야. 알겠지? 그래서 박시전 어려워 굉장히. 자 여기까지 80분 걸려서 풀 때 더 걸릴 거야. 시간 초과가 있는 학생들은 초과 시간을 기록하고 끝까지 풀어. 요 2009 수능 문제 엄청 좋아. 자 23쪽에 거기 2009 수능 보고 나서 학생들이 써준 글들 봐. 1번 이때 전국 차석이 나왔어. 동북고등학교 신백섭 학생인데 생물만 하나 고쳤다. 근데 이 학생도 저기 국어 100점은 딱 수능장 가서 한 번. 여기 쭉 읽어보면 나와. 뭘로 공부했는지 30등 문법. 그 다음에 수능기출평가원으로 공부했다는 얘기야. 이거 92 수능 되게 어려웠어요. 넘겨봐. 2009 수능 되게 어려웠습니다. 6번 학생이 기억에 남아. 이게 얘가 서울대 경영학과에 들어간 개포고등학교 유진석인데 얘가 사실은 서울대 경영을 떨어졌었다. 연세대 경영하고 순천향의대 거기에 합격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 2월 그 12일경에 개포고 졸업할 때 좋은 상을 못 탔어. 졸업식장에서. 근데 2월 말에 갑자기 연락이 온 거야.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학생 서울대 경영학과에 올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당연히 가지. 그래서 서울대 경영학과를 막차 타고 들어간 친구인데 경찰대학교로 간 학생이 있었어. 서울대 경영학과를 안 가고. 그리고 빈자리가 생겨 서울대 경영도. 2009부터는 법대가 없어. 2008 수능까지가 서울대 법대가 마지막 학번이고 이때는 이제 경영학과가 가장 셀 때야. 6번 학생이 기억이 나. 7번 학생이 안산 동산고 학생이야. 연세대 치대를 가볍게 갔고 10번 학생도 얘가 우리 반에였어. 얘는 이 학생은 부산외고 출신인데 어쨌거나 담임선생님을 믿고 따라와서 연대경영 서울대경영 다 된 학생이야. 읽어보면 돼. 아마 이게 되게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을 거야. 그 마무리 필살기 얘기가 가장 많으니까. 자 19번 학생까지 넘겨보자. 64 경찰대 연세대 경영 합격한 학생이고 21번 학생 얘가 서울대를 갔었지. 23번 학생이 기억에 남아. 23번 학생은 기흉에 걸려서 아주 고생했던 학생이야. 기흉이야 얘가. 그런데 그 서울대 국어교육과를 갔는데 오른쪽에 그 국어교육과 구술면접고사에서 나온 문제 좀 봐봐. 서울대 국어교육과 문제에서 네 번째 꾀꼬리와 개구리는 왜 꾀꼴이 개굴이라고 적지 않는가. 우리가 어디 모의고사에서 봤죠? 3회 모의고사인가? 필살기쪽 모의고사에서 봤던 문제야. 26번 학생 성균관대 의대를 간 학생이고 넘겨. 쭉 넘겨봐. 이러면 이제 거기 30여 명이 써놓은 글들을 보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가 나올 것이다. 31쪽 여기까지는 해설 강의가 없다. 메가스터디에. 이때는 선생님 메가에 있을 때가 아니라서
2010년도 수능까지 없었을 때니까. 자, 김승옥의 역사 적중했던 거 보고 우리 시험 봤던 적이 있어요. 이 김승옥의 역사는 EBS에서 적중한 게 아니야. 선생님이 김승옥, 현진건, 황순원만 정리하자 거기서 적중한 거야. 넘겨. 근데 마무리 필살기가 더 크게 도움이 됐고 쭉 넘기면 박시전 적중한 것도 있을 거다. 39쪽 풀어와. 39쪽에 소외, 쇄신, 수사법, 숙맥, 수능 이런 거 다 공부해. 넘겨. 40쪽 숭고미, 스멀스멀, 슬몇슬몇, 승화. 오른쪽에 시금석, 시류, 시상전개, 시적상황. 자, 41쪽에 한자성어 쭉 공부하고 43쪽을 풀도록 해. 오늘 나간 해설지에 아마 여기 정답은 있을 거니까 43쪽 풀고 44쪽 자 17주차 가서 복습 다시 한다. 46쪽 가보자. 46쪽에 대유법 별표쳐. 대유법 별표쳐. 요거 15주차 보충이야. 15주차 때 우리 B형 학생들 뭘 했었지? 연행가. 그때 대유법이 나왔어. 북천가랑. 자, 그리고 47쪽에 마무리 필살기 아예 만들어줬다. 여기서 앞에서 틀렸던 거 애매한 것만 정답이 도출되는 과정을 이대로 따라가서 공부하도록 해. 알겠지? 무료 해설 강의가 없습니다. 여기는. 이 친구 수능은 문제 정말 좋아.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해. 자, 좋다. 다시 돌아가겠다 앞으로. 그래서 그 마무리 필살기가 아주 철저히 잘 지켜지는 거니까 공부해 줘야 되고, 요거는 이제 18주차 요거는 해설지에 현대시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 그래서 해설지를 꼭 읽어줘야 돼. 우선 편의상 현대시부터 하겠다. 7번에서 11번 갑니다. 8번 어렵고 10번 조그만하게 별표, 11번 별표. 자, 윤동주에 덜 알려져 있으면서 은근히 까다로운 시야. 가. 바람이 불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자, 여기 바람은 이제 1차적으로는 부정적인 어감이 강하고, 근데 이제 시 전체를 읽어보면 다시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 자, 바람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부정적 세력으로 볼 수 있어요. 시대의 부정 앞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건데, 긍정적으로 본다면 반성을 촉구하는 매개체다. 바람으로 인해 자신의 괴로움의 원인을 발견하는데, 자, 바람이 불어 어디로부터 불어와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바람이 부는데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자, 화자의 현재 상황은 괴롭다야. 세모꼴 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서리법. 이유가 없을까?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바람을 계기로 괴로움의 이유를 모르는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다. 자, 이 문장은 수없이 많은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 이런 뜻이 아니야. 단 한 여자도 사랑한 적이 없다는 뜻이야. 즉 열정이 없었다는 거지. 열정도 없었고 적극적이지도 못했다. 저거 열정 없었다. 적극적이지 못했다.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다. 세모꼴 치고. 시대적 고민 없었다. 번민하지 못했다. 즉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다는 뜻이라서 여기 사연에다가 자책, 후회, 아쉬움 이렇게 적어야 돼. 자, 다음 이제 여기 바람은 긍정 부정이 다 되고, 바람이 자꾸 부는데 내 발이 반석 위에 섰다. 자, 반석에다가 세모꼴 쳐. 반석 위에 서 있어.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자, 강물도 동그라미 쳐. 바람과 강물이 여기서 긍정적이야. 자, 목표의식을 가지고 흐르는 거야. 사랑은 움직인다. 자, 흐름이 있다. 유동적이다. 움직인다. 움직임이야, 움직임. 강물이 자꾸 흐르는데 내 발이 언덕 위에 섰다. 언덕, 세모꼴 치고. 자, 반석에 서 있고 언덕에 서 있다라는 건 나는 고인물이야. 고인물은 썩죠. 나는 정체되어 있어. 흐르지를 못하네. 정체되어 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데, 이끼 부정적 의미로 정체된 이끼야. 이끼. 고인물은 썩어. 그래서 이 내 괴로움의 원인을 찾아냅니다.
자, 모두가 변해가고 바람, 강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데 나는 정체되어 있다. 그래서 괴롭다. 바람이 불듯 강물도 흐르는데 유동적이고 움직임이 있어.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어. 그런데 나는 흐르지 못하고 언덕에 머물고 있다. 그 쉽게 쓰여진 시하고 비슷한 거야.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기인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서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자, 유사한 어구의 반복적 사용이다. 리듬감이 있고요. 대립적 이미지. 주제 정리하자. 흐르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화자의 번민이 나와 있어. 자, 고인물 썩는 거라고. 정체. 있기하고 비슷해. 있기. 정체되어 있는 거야. 자, 8번 문제 별표 치고 보자. 여기 어렵죠. 그 문제 요구 사항을 잘 보면 8번 다음은 어느 학생의 일기이다. 가화자의 밑줄 정서적 흐름 밑줄 그 정서적 흐름과 어울리지 않은 것을 물었다. 자, 2004년 1월 27일 화요일 또 눈이 옴. 요 문제 만들 때 2004년이었어. 그때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될 때였고 여러분들 지금 겨울방학 때부터 1주차부터 여기 18주차까지 매해 현대시 파트를 2세트나 1세트 풀었지. 그게 그때 만들어서 쭉 여기까지 온 거야. 물론 이제 수업은 강남대성에서 했기 때문에 어려워도 학생들이 다 검증을 했던 문제고 이걸 봤더니 2005년도 이용학의 낡은 집부터 해서 사평역에서까지 다 적중을 해왔다고. 거의. 여러분들 집에 가서 1주차에서 17주차, 17주차까지 한번 떠들러 봐. 해준 현대시가 쭉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건 2005 수능부터 적중이 시작된 거고 뭐 와사등도 작년에도 나왔고 하여간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야. 이게 선생님이 그때 여러 군데서 출제를 해서 자, 그래 사령도 2008년 수능에 적중을 했는데 안 바꾸는 이유는 가나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 1506 평가원의 가장 큰 특징이 뭐야? A형이든 B형이든 현대시가 두 편으로 묶여서 나왔어. A형 학생들 이제 현대시 한 편만 공부해서는 안 돼. 저기 고운의 성묘 나왔잖아. 근데 서정주의 외할머니 디안텐마루는 2004 수능이야. 그거 2004 수능에서 나온 거야. 자, 그래서 시 두 편 묶여서 나올 수 있다. 뭐 고전 시간은 세 편씩 묶여서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2004년 1월 27일 화요일 또 눈이 옴. 요 일기처럼 되면 안 돼. 내년에 그걸 막자고 가상 일기를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아주 우울할 거야. 우울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미리 이런 일기를 쓸 수도 있다는 자기 자신을 책려해서 목표를 빨리 정해서 달려가야 돼. 설날이 지나니 마음이 더 쓸쓸해진다. 올해는 유난히도 눈이 많이 오는가 보다. 앞으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1월 27일이면 벌써 합격자 발표 다 나고 그런 겁니다. 지금 여기 딱 봐도 알죠? 누가 썼는지. 꿈 많은 재수생이 쓰고 있는 글이야.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날도 멀지 않았다. 같은 반 친구 민수는 민수 동그라미. 선생님, 민수가 시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어. 바람하고 강물이야. 민수는 바람하고 강물이다. 민수는 기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신문방송학과를 진학했는데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얘들아, 그 기자가 되고 싶으면 사실 어문계열로 가는 게 더 좋다. 중어중문이나 노어노문, 러시아어과 이런 데 가는 게 더 좋아.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는 왜 목적 없는 갈등만 계속하고 있는가. 이게 어떤 반에서는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어떤 반에서는 6번째, 7번째로 어려운 문제였는데 그동안 부모님께 나름대로 효도를 해왔지만 자, 여기 가로로 묶어. 그동안 부모님께 나름대로 효도를 해왔지만은 정서 흐름상 크지는 않지만 만족감이 있죠. 분명히. 그러니까 정서의 흐름하고 안 맞는 거야. 이해돼? 요리 가서 맞은 사람 손들어. 8번을 사로 가서 풀어서 높이 들어. 맞은 친구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어려운 거 봤잖아. 굉장히 어렵죠. 그동안 부모님께 나름대로 효도를 해왔다라는 건 만족감이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 요구사항은 정서적 흐름과 잘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윤동주 시가 요게 낯설어. 굉장히 쉬운 시인 듯 하면서도 어려운 시라고. 여기 그냥 바람이 보통 부정적인 게 강한데 여기서는 지금 강물하고 바람은 긍정적이야. 여러분들 그 언덕이나 반석은 단단하니까 좋다 또 이렇게 긍정 부정을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문제를 낸 거라고. 이게 8번 문제야. 지금까지 내 인생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어. 갈피를 못 잡고 방황만 하고 있는 나와 달리 친구들은 모두 자기의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정하고 있다. 그동안 부모님께 나름대로 효도를 해왔지만 이 부분만 틀린 거야. 이 부분만. 고피를 쏟을 만큼 열성적으로 공부를 해보지도 못한 나. 이렇게 갈피를 못 잡은 채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앞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앞으로 어찌한단 말인가. 나 홀로 고등학교 교정에 서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만 같다. 자, 틀린 녀석들이 2번으로 많이 가는데, 같은 반 친구 민수. A는 방향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B는 바람이 자꾸 불고 강물은 자꾸 흐르는데 정체되어 있는 나의 번뇌. C는요, 흐르지 못하고 머무른 채 내적 방황을 하고 있는 나 이야기야. ABCD의 E는 내 발이 반석 위에 서 있구나, 언덕 위에 서 있구나, 정체되어 있구나. 8번 답 4번 보이지? 유추 적용을 잘 할 것. 자, 다시 갑니다. 이거 참 좋은 시인데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시야. 엄청나게 좋은 시인데 오행으로 된 7호조, 아주 짧은 시인데, 자, 가시는 어쨌거나 바람의 유동성, 화자의 정체, 화자의 번민, 뭐 이런 흐름이고, 나로가 7호조,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자, 내 마음속에 누구나, 모든 사람들 누구나 자기 마음에 세운 어떤 절대 기준이 하나 있을 거야. 절대 기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나만의 어떤 목표, 최고의 가치.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야 할 것일 텐데, 우리님 절대적 존재야. 자, 우리님 하면 뭐가 떠올라? 고운 눈썹. 눈썹. 범접할 수 없는 절대 가치야. 고운 눈썹. 즈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자, 천일 동안. 즈문은 오는 100이고 즈문은 천이다. 자, 이거 사어야. 죽은말인데 이렇게 현대시에다 녹여놓으니까 좋아요. 시가. 즈문 밤의 꿈으로. 정감의 깊이야. 이것도. 즈문 밤의 꿈으로. 첫날 동안의 꿈으로 맑게 씻어서 절대적 가치에 대한 모든 정성을 다 쏟았다. 천일 동안 맑게 씻어서 하늘에다 옮기어 심어놨더니. 자, 조승달 이미지. 고운 눈썹, 거기서 연상되는 게 조승달 이미지야. 절대적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자, 매서운 새. 새는 세속적인 존재인데 영원을 동경하지만 숙명적인 한계를 지닌 인간. 자, 인간은 영원의 세계를 동경해. 이상 세계를 동경하고. 동경하는데 이제 한계를 지닌 인간입니다. 동지 섣달 나르는 매서운 새가 그걸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네. 그것을 눈썹에 맑고 높은 절대적 경지, 그것을 알고 신용하며 빗기어 가다.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심이야. 정리.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심. 따라서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심, 두려움과 어떤 공경하는 마음, 외경심과 인간은 숙명적 한계를 오행에 아주 잘 형상화해 놓은 거야. 한 문장으로. 고도의 상징과 압축적 표현을 통해 시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시는. 짧은 시 속에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절대적 가치에 대한 외경심. 정리. 인간의 숙명적 한계야. 자, 눈썹과 매서운 새. 눈썹은 사랑의 대상, 지고지순한 절대 가치다. 오랜 세월 동안 나의 꿈으로 씻어서 하늘에다 옮겨 심었다. 저문 밤의 꿈으로 맑게 씻은 거야. 매서운 새, 신용하며 빗기어가죠. 자, 매서운 새도 감히 그 눈썹의 정면으로 부딪히지 못하고 빗기어간다는 진술. 따라서 얼마나 높고 고귀한 것인지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겸허하고 경건한 태도, 절대 가치에 대한 외경을 노래하고 있는 시야. 자, 짧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9번은 아주 쉽게 답이 5번으로 나오는데, 시어의 반복을 통해 X하고 7호조나 3문복 운율. 그런데 나머지로 공부하자. 1번
극도로 절제되고 압축된 표현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형식이죠. 이 마치 한 폭의 그림을 그리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적 상황이 머릿속에 그림 그려집니다. 그림 그려진다. 3. 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오행으로 전체적인 느낌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고도의 상징적 수법을 구사하고 있죠. 화자가 추구하는 절대가치야. 초승달로 연결이 돼 시적 긴장감이 있습니다. 이 시는. 9번 답을 O로 하자. 자, 다시 갑니다. 2008 수능에 적중했던 것이다. 활자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활자 고귀한 가치다.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자유 동그라미 쳐봐. 자유. 고귀한 가치 자유.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사령 죽은 영혼이죠. 이게 서리법이야. 자신에 대한 반성. 나는 자유를 말하지 못하는구나. 나를 반성한다. 벗이여 벗 동그라미 그대의 말을 고개 숙이고 듣는 것이. 자, 활자도 되고 고개 숙이고 듣는다. 자책감, 자괴. 자, 여러분들 꾸중 들을 때 만약에 부모님들한테 뭐 잘못해서 꾸중 들을 때 고개 숙이고 듣고 있죠. 푹 기죽어서 고개 숙이고 듣는 거야. 막 고개 들고 이렇게 들은 건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잖아. 떳떳하다 이거지. 자, 고개 숙이고 듣는 게 2008년 수능에 나왔다고. 자괴감, 자책감,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해서. 그대는 마음에 들지 않겠지.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라. 자, 마음에 들지 않으라. 나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이야. 화자 역시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자, 7번에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7번에 3. 다해에 반복된 식구는 화자의 소망이 실현 불가능하다. X하고 성찰이야. 성찰. 자기 반성이 있어요. 여기에.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부정적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절망이야. 도치법이다. 이 황혼도 저 돌벽 아래 잡초도 담장에 푸른 페인트빛도 이 저 고요함도 이 고요함도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으라. 자, 오늘 또 무사히 황혼이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는데 고요하죠. 자, 그런데 이 황혼은 거짓된 평화, 위장된 평화야. 이 고요함과 저 고요함은 이 시에서는 무기력함, 비겁한 침묵 같은 거야. 때는 이승만 자유당 독재 정권 때야. 2008 수능 때도 보기가 활용되어서 나와 있다고. 비겁한 침묵, 무기력함, 현실의 거짓된 평화야. 이게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론상으로 책에서는 자유정의 진리 이러지만, 자, 그래서 그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함도 나약함이야. 여기서 자, 활자가 긍정적이 됐다가 그대의 정의 부정적으로 변해. 자, 활자가 책 속에만 존재하는 이론상의 정의라고. 그대의 정의도 우리들의 섬세함도 관념적인 정의일 뿐이다. 나약함이야. 섬세함도. 행동이 죽음에서 나오는 죽은 행동이죠. 행동하지 못한다. 이 치욕스러운 교회, 욕된 교회의 세모골, 욕된 교회에서는 자유와 정의가 부재합니다. 비민주 사회, 군사 독재 사회. 어째도 오늘 또 내일 또 밑줄 마음에 들지 않으라. 모두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역시 7번에 3번 관련이야.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에서. 자, 여기 그대도 이렇게 적어도 긍정 부정이 다 될 수 있어. 어쨌거나 이론상의 자유정의일 수도 있으니까. 그대는 반짝거리면서 하늘 아래에서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우스워라. 나의 영혼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수미상관이 2008년에 출제됐어요. 와사등이랑 같이 출제됐어. 와사등은 작년에도 나왔어. 1406 B형에.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나올 수 있는 거야. 와사등이랑 같이 출제됐는데 1406 B형에 작년에 와사등은 출제됐다. 그래서 EBS 밖에 있는 것도 사실은 수능 평가원을 재활용을 해버린다고. 이렇게. 그게 오장환의 고향 앞에서가 그랬고, 여기 사형도 나올 수 있다 생각할 것. 수미상관입니다. 자, 7번 마무리. 다시에다가
불의에 적극적으로 항거하지 못하는 지식인의 자기 반성 이렇게 정리해. 7번의 1. 가와다의 화자는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맞아. 가와다의 화자는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체되어 있는 자신에 대한 번민이야. 7번의 2. 나는 상징과 절제된 시어를 통해 끊어 시적 긴장감을 주고 있습니다. 3번을 답으로 하고 4번. 가와 다 모두 의문형 진술을 통해 끊어 화자의 정서를 환기하고 있다. 이건 100%야. 어디로 불려가는 것일까? 이유가 없을까? 의문형 진술을 통해서. 서리법은 강조법이야. 요거 화법 1번 문제 B형. 화법 1번 문제가 수사 의문문. 화법 여러분들 1번 문제 워낙 쉬워서 정답률이 95%라서 기억 못할 텐데, 화법 1번 문제 물음의 형식을 통해 자신의 주장의 옳음을 강조하는 바라. 의문 형식으로 답변 요구하지 않아. 그거죠. 화법 1번 문제죠. B형 화법 1번 문제네. 의문 형식. 의문형 진술, 화자의 정서를 환기한다. 적어도 1506 B형 화법 1번. 1번에 1번 선택지 답. 자, 5번. 가에서 반복된 식구는 화자가 자신을 성찰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람이 분다. 자아의 반성을 촉구하는 매개체다. 자, 7번 답 3, 8번에 4, 9번에 5, 10번. 다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이다. 작품 자체의 내재적 의미 네모칸 치고 절대주의, 형식주의 비평 방식, 내재적 관점이야. 1번. 자, 주어가 이 시는 독재 정권 하에서 세목골 쳐 쓴 작품이래. 시인이 쓴 거죠. 그러니 자유에 대한 갈망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시인, 자, 반영론, 표현론도 있습니다. 자, 독재 정권 세목골 누가 썼느냐? 시인이 쓴 거야. 표현론, 생산론도 있어. 자, 2번. 유진이가 강한 억압 속에서 화자는 자아를,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시체 같은 존재로 죽은 영혼 표현하고 있다. 자, 화자하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2번 답이야. 3번. 성진이가 사령이라 그가 부정적인 현실을 반영한 이미지와 썩 잘 어울리는데, 부정적 현실 세목골, 현실 세계죠. 현실 반영.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 수연이가 그리고 자유가 구속되어 활자매치에서 간간히 표현된다는 점을 작가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 같아. 작가, 표현론, 생산론. 자, 경례가 결국 자유의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의 의지를 우리는 이 시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고, 독자가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깨달아야 되겠지. 독자에게 주는 효과. 효용론 쪽 관점이야. 자, 10번 답 2번 보여? 11번 어려워. 기억, 미음 중 성격이 이질적인 것을 골라라. 근데 여러분들 4번하고 5번이 충돌된다는 거 알 거야. 11번에 4번에 리얼하고 5번 미음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그냥. 왜? 바로 충돌이니까. 자, 리얼은 나의 영혼, 죽은 영혼이죠. 화자의 내면적인 모습이야. 미음은 그대, 활자매체야. 활자매체. 자유와 정의를 이야기하는, 자, 벗도 되고 외부적인 조건이 돼. 4번 5번은 정반대야. 그래서 나머지 선택지가 4번에 해당되는지 5번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되는데, 1번 2번 선택지가 요거잖아. 바람하고 강물이지. 외부적인 조건이잖아. 1, 2 묶어. 자아의 반성을 촉구하는 매개체다. 1, 2 묶어. 그 다음 디귿의 새는 인간 존재, 영혼의 세계를 동경하는 존재, 세속적인 존재, 영혼의 세계를 동경하지만 숙명적 한계를 지닌 인간, 시적 화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건 4번. 나머지는 외적인 대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다. 자, 문제 더 하기 전에 잠깐 저 앞으로 가봐. 이 페이지에 허생전에 다를 보면 구요라다가 있어. 구요라다가 있어. 자, 허생전에 거기 구요라다를 한자로 이렇게 좀 써줘. 구할구자에 구요라다는 구제하다 뜻이야. 구휼. 이게 이제 구제하는 거야. 그 마의 첫 번째 구절. 마의 첫 번째 구절.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구제야, 구제. 그런데 08 수능 22번에서 수재 의연금을 내서
수재민들을 구명했다. 이런 잘못된 어휘가 나와. 구명하다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건데 구할 구자에 이 목숨 명자야. 구명하다야. 그래서 구명보트, 구명조끼, 구명운동을 벌이다. 요 구명으로 가면 안 돼. 허생전 문제야. 이게 아주 어려웠던 문제지. 08 수능 22번. 자, 수재의연금을 내서 수재민들을 구휼하다, 구제하다가 맞고 구명하는 것은 죽어가는 걸 살리는 거야. 근데 이미 수재민들은 살아났잖아. 그러니까 구휼이 맞아. 자, 구휼하고 구명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해. 물론 구명에는 한자가 다르면 연구하다 뜻도 있어요. 연구하다 뜻도 있는데 연구하여 밝히다야 구명하다. 한자는 안 나왔었어. 이게 아주 어려웠던 문제인데 올해 유난히 자, 이번 6월 평가원에 A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26번 규제, 규정, 규제. 이거 구별을 해야 돼. 가장 어려웠어. 자, 우리 규정은 어디서 배웠어? 규정은 여러 차례 나와 정의를 내리는 거야. 규정하다. 자,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규정될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런 것도 기억나지? 2주차에서 1m 정의. 측정은 항상 오차를 가져. 그래서 항상 오차가 나와. 그런데 이론으로 하는 1m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정의 내리는 거야. 규정, 규제. 자, 1506 평가원 B형에서 5번째로 어려운 문제가 20번. 자, 발현, 출현. 이거 문제야. 올해 3월 교육청 더 올려봐. 1503 교육청. 신의 존재를 입증하다. 자, 성당 내부에 빛을 끌어들여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거고 논쟁거리가 있는 게 논증하는 거야. 그래서 논증하고 입증하고 딱 구별되잖아, 이게.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사실 08 수능 22번에도 나왔던 문제야. 그래서 참고로 적어놔. 구휼하다 하고 구명하다 구별해야 돼. 자, 발현하다. 애국의식의 발현. 애국의식의 발현하다. 드러나다야. 발현하다. 드러나다. 근데 출현하다. 비행기가 출현하다. 무장간첩이 출현하다. 출현하다 하고 발현하다 하고 구별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이제 학생들을 괴롭혀. 한자 어휘가. 자, A형도 26번이 51% 정답률. 그러니까 완전 초토화 된 거야. 물론 요 입증,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건 증명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24% 26% 정답률이었어. 신의 존재는 이미 존재해. 그러니까 논쟁거리가 안 되고 입증인데 논증하는 것은 이제 논쟁거리가 있는 걸 얘기한다. 자, 규정하다 하고 규제하다.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다. 이게 규제야. 규칙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면 규제. 규정은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서 정하다. 정하여 놓은 것, 이게 규정이 되는 거야. 자, 규정에다가는 2주차에 규정, 1m 정의, 1m를 정하는 거야. 1m. 그 다음 연민에 대한 정의.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달라. 그래서 여러 번 규정하고 측정하고 또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어. 규정하고 측정하고 구별하는 문제가 있었어. 2010년 9월 평가원 비문학에서는 흡착하고 탈착하고 흡착은 고체 표면에 기체나 액체가 달라붙는 것을 흡착이라고 해. 탈착은 흡착된 물질이 고체 표면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2010년 9월 평가원 48번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고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전을 찾아야 될 건 찾아야 돼.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으니까 힘든 거잖아. 이걸 딱 정리해놔. 그래서 거기 구휼이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 08 수능 90점 1등급이야. 굉장히 어렵다고. 자, 15주차에 숙제 해봤으니까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 구휼이 여기서 나왔구나. 허생전에서 나왔구나. 알아둘 거. 허생전은 이제 아무리 쉬운 제시문도 철저하게 제시문에서 끌어오라는 걸 강조한다. 잠깐 14번으로 이동해. 14번이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14번에다가는 1506 A형 39번 두 번째로 어려운 거야. 또 1506 A형 39번이 26번이 가장 어려웠고 이 39번도
두 번째로 어려웠는데 그 문제야. 공구 수능 박시전도 뭐 세 번째, 네 번째 어려운 문제의 개념이라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놓치면 안 되는데 시간의 흐름을 재구성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끝나고 질문을 하던데 거기 제시문을 보면 자, 기억에 함양과부가 살아났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한 7번째 줄 아래를 봐봐. 39번 이게 53% 정답률이다. 어려웠지? A형 것도. 함양과부가 살아났느냐 5줄 아래 열렬하구나 이 사람이요. 아전 첫 번째 아전이 말해. 박씨의 집안은 대대로 이곡을 아전이었는데 그 아비의 이름은 상일이었습니다. 5줄 아래. 그래서 임술중에게 시집가서 아내가 되었지요. 술중도 또한 대대로 함양의 아전이었는데 평소에 몸이 여이고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한번 초례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 초례 별표쳐. 그러니까 6개월 정도는 부부로 살았다라는 거야. 6개월 정도는 부부로 살았어. 자, A 이제 정말 그 행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행실이 증명된 거야. 그래서 14분의 1번 행실이 뛰어났는데 그녀의 죽음으로 증명이 되면서 그 점이 널리 알려진 거니까 1번은 맞아. 그 다음에 한 늙은 아전이 감격하여 이렇게 말했다는 더 과거로 가버렸다고. 요걸 잘 파악해야 돼. 그러니까 아전이라고 적어. 두 번째 아전이 한 말이 그 여자가 시집가기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이 말하길 술중에 병이 골수에 들어 살 길이 없는데 어찌 혼인 날을 물리지 않느냐. 그래서 그 할아버지와 할미가 그 여자에게 가만히 알렸더니 그 여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답니다. 자, 처음 정한 대로 결혼하겠다는 의미죠. C를 봐. 혼인날이 다가와 색시의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술중을 보니 술중이 비록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폐병으로 기침을 했습니다. 마치 버섯이 서 있고 그림자가 걸어다니는 것 같았답니다. 저승사자가 따라다니고 있어. 옆에 보면 딱 저승사자가 보이는 경우야. 14번에 3번 건강이 좋지 않아 사람이 생기가 없다. 이것을 비유적으로. 뒤로 가. 색시집에서 매우 두려워하며 다른 중매쟁이를 부르려 했다. 결혼을 파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혼인하려고 했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해. 지난번에 바느질한 옷은 누구의 몸에 맞게 한 것이며 또 누구의 옷이라고 불렀지요? 남편 될 사람이죠. 임술증. 저는 처음 바느질한 옷을 지키고 싶어요. 그 집에서는 그의 뜻을 알아차리고 원래 잡았던 혼인날 별표쳐. 그래서 이 혼인날 요게 저 앞에 첫 번째 아전이 말한 초례를 치르고 돌아간 지 반년이 채 못 되어 죽었습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 혼인날에 사이를 맞아 드린 거지. 이게 결혼식 날이야. 똑같은 날이라고. 그러니까 아전 1이 증언한 거가 있고 아전 2가 증언하는데 시간이 여기가 일치가 돼. 혼인날 사이를 맞아 드렸습니다. 비록 혼인을 했다지만 사실은 빈 옷을 지켰을 뿐이랍니다. 왜? 14번에 5번 봐. 남편이 병이 깊어서 실질적으로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표현한 거야. 자, 일찍 죽어 X에. 죽기 전이야 지금. 6개월 전이라고.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니까. 자, 거기다가 서사구조, 사건의 재구성, 시간의 흐름. 거기다 저거 지금 결혼식 당일날이야. ABCD의 5번 선택지가. 이해돼? 그리고 4번 선택지는 지난번에 혼사를 정할 때 자신의 배필로 어울린다고 하여 정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거라고.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2번, 3번, 14번 이런 게 이제 되게 어렵다고. 20번 1, 2, 3, 4 어렵고 8번도 어렵고 10번, 11번 어렵네. 14번 20번. 자, 14번은 일단 4가 아니라 5로 가줘야 돼 얘들아. 자, 그래서 어려운 거 또 칠판 지우고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14번 이런 거 절대 틀리면 안 돼. 박시전 공고수능 박시전 1506A형 39번 적어도 저 뒤에 공고수능 박시전 아까 몇 번이었어? 자, 공고수능 박시전 봐봐. 저 뒤에 가서 세 번째로 어려웠나? 네 번째로 어려웠나? 그게 있었죠. 48번이야. 48번 네 번째. 공고수능 48번이 네 번째. 47번이 세 번째. 이 박시전도 되게 어려워. 그러니까 고전 소설이든 현대 소설이든 특정한 구절의 의미 파악. 이건 서사의 흐름을 잘 찾아내야 돼. 자, 그래서 이번 그
저게 좀 되게 어려우니까 최고 점수가 낮아. 이게 평균이 겨우 12점 겨우 넘어. 이재현 최고 점수야. 김경래 15개야. 막 5개씩 틀리죠. 그 다음에 이 허생전 여섯 문제를 다 맞은 사람은 진짜 놀라운 학생이야. 몇 명 못 만났어 이것도. 우리 그 사회 모의고사, 사회 필살집중 모의 수능 할 때 카이네우에 있잖아. 3일에 걸쳐서 냈거든. 아주 어렵게. 허생전 일주일에 걸쳐서 냈어. 작심하고 된 거야. 강남대성 학생들한테 풀게 했더니 애들이 시덥지 않게 허생전이네. 국어체계도 있고 너무 쉽네 하다가 점점 자세가 경직되면서 바른 자세고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모든 답은 제시문에 있어. 그래서 작심하고 됐으니까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자. 칠판 주고 또 진행하겠습니다.